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매불쇼 후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불쇼에 출연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도 이명박 댓글 공작, 이 사이버 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AS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방송을 볼 때도 느낀 거지만 두 차례 직접 함께 해보니까 왜 방송 천재라고 불리는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체육 진행자의 어떤 유쾌함과 이 예리함 그리고 출연자들에 대한 이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확히 그저께죠, 음모론이라는 말 때문에 밤을 새긴 했지만 또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황희도의 역할이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무리 부분에 오늘부터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매불쇼를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혹시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방송을 직접 보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문제 많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이 지금 다변화되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폐해도 얼마나 심각하고, 또 젠더 갈등,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혹은 안티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시스템,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수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으로 인한 이 필터 버블 효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지금 소위 fem코 준천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 이꼬르 2030 남성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이꼬르 fem코 준천지예요. 2030 남성들 중에서도 이준석 지지자로 그냥 퉁쳐서 묶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노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여러 문제들 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여론조작, 심리전, 인지전, 즉 사이버 내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이버 내란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너 왜 페미니즘은 얘기 안 하냐? 너 정치적 양극화 문제는 왜 얘기 안 하냐? 지금 경제 문제는 왜 얘기 안 하냐? 지역 소멸 이슈가 지금 중요한데 왜 그런 거는 그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하면은 평생 진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1년 내내 진짜 쉬지 않고 말을 해도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파가지고 계속 공론화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거기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이버 내란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전쟁, 그래서 미래 세대를 겨냥해서 그 플랫폼 여기를 완전히 똥통,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걷어내자.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경제든 아니면 각종 개혁안이든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사리 그 과제를 수행한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그것도 평가절하한다든지 아니면 그 성과를 다른 사람 덕분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자는 게 제 취지고요. 매불쇼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심각성을 공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공론화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동력이 좀 모이고 나면 그동안 정리해놨던 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할 일은 본인의 그 지역구 혹은 기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정보 유통 창구의 흐름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고, 만약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싶으면 하나하나 이제 설명도 드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쌓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저께 좀 밤을 새면서 이제 잠깐 폭주를 했는데, 아무튼 체육 진행자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할 일이 더 많구나, 럭키비키잖아 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식, 재미, 인생을 모두 담아낸 그 매불쇼 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유시민 작가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체육 진행자 그리고 오윤혜님 지금 완전 프로 똑똑러가 됐거든요. 사마천 맹자 인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최영진님이 누구나 생각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독서에 관련한 막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코너는 저도 두고두고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유시민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시민의 고뇌와 대중들의 바람 요 사이에서 굉장히 팽팽한, 그래서 감동과 재미를 다 잡은 그 코너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어제 영상 쭉 한번 봐주시면 가장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무튼 유시민의 공감 필법이라는 책으로 본격적인 독서 강의 된 사람으로서 진짜 이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모든 책들을 다 사서 읽어봤는데 여전히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많다. 아직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다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도 워낙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부쇼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좀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씨, 주진우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김민석 청문회로 시작했지만 주진우 의원이 지금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난 내란 국면 때부터 주펠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똥볼을 찾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입을 열 때마다 반박하는, 그것도 다 주적주가 돼버리는 아주 사이언스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야, 주진우가 또 주진우하고 있구나.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소득 신고가 없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 37명도 출판기념일 소득 누락시켰다.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김민석 의원을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오히려 주진우의 군면제, 그것도 급성 간염으로 인한 군면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을 공격하다가 계속 주진우가 맡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발단은 근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사안은. 그래서 막 군 복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막 끌어오다가 지금 역풍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지금 물타기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분은 주진우라고 표현을 원래 안 했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진우가 얼굴이 씨뻘개져가지고 원래 되게 막 허옇게 떠 있잖아요. 얼굴이 씨뻘개져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긁혔다고 요즘 표현을 하죠. 혼자 완전히 긁진우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급성 간염이란 표현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표현 안 했냐? 나 왜 갑자기 날 건드리냐? 그래서 이제 사장 남천동에서도 극성 간염이라고 이제 그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들썩했던 요 내용을 이제 그 썸네일로 당당하게 박제를 해뒀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법적 대응한다고 또 설칠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는 케이스는 드물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놀리자, 뭐 조롱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 주진우 보시면 94년 10월 7일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95년 3월 8일 정확히 5달 만이죠. 간염으로 이렇게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주진우에 대한 지금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주진우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너무 이상한 게 많았다. 이거는 단순히 비방을 하자는 게 아니다. 재산 형성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본인 재산 그리고 지금 아들 7억 4천 증여 관련해서도 의문점이 많고 전국 부동산 보유 목적과 지역과의 연계성 등등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왔고 저도 그래서 방금 전에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5만 명은 기본적으로 넘을 거라고 보는데 빨리 넘을 수 있도록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주위에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후 5시 50분경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계속 그동안 버팅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사건의 영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장 기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두 번째가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요 두 가지로 지금 윤석열은 체포영장 청구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홍장원 전 차장한테도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던 거 요게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다. 실제로 내란 특검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수사기한에 제한도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래서 윤 어게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윤 감옥 어게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서정욱 같은 인간은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냐? 윤석열이 김건희의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매일 간호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가혹하대요. 뭐가 그렇게 가혹하냐?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니까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앞으로도 차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 보니까 차라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야 이거 용기 있네 이렇게 할 텐데 물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권력 눈치 너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쑥대와 국민대에 대한 비판. 참고로 이거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력 눈치 보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시간 질질 끌었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참 비겁하다 이런 평가가 참고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이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직에 있을 때 취소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쑥대 국민대 박살 내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아는 인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저것들은 도저히 정신 차릴 집단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가적으로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